수학적 귀납법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15-6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소금물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 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자, 물도 100금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도 귀하다. 100금 귀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두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식을 농도로 바꿨으면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농도로는 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5% 소금물에다가 6% 소금물을 더한다고 해서 이게 11% 소금물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도로는 식을 세울 수가 없고요. 주로 소금의 양이나 또는 소금물의 양으로 식을 세워야 돼요. 맞죠? 소금의 양이나 소금물의 양으로 식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00g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10%가 농도가 10%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 100g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 소금이 이제 10g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10%니까, 그지? 자, 이 그릇에서 소금물을 50%를 덜어냅니다. 반을 덜어내는 거죠, 이쪽으로. 자, 50g을 덜어냈어요. 그럼 여기는 소금이 얼마가 남았나? 원래 이게 소금의 양으로 봤을 때는, 반을 덜어냈으니까, 50g에 대해서, 그죠? 50g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50g을 덜어냈으니까 50g에 대해서 100분의 10만큼 10%죠. 그죠? 요 정도의 소금, 그러니까 요게 50g을 덜어내고 요게 남았으니까 소금이 요만큼이 남아있어요. 맞죠? 50g을 덜어냈으니까 남은 소금이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소금물 50g을 추가했는데 그건 6%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50g을 추가했는데 그건 6%랍니다. 그럼 이게 100분의 6만큼의 소금이 추가됐겠죠. 그래서 덜어내고 추가했을 때 나오는 소금의 양은 요만큼이에요. 자, 여기다가 전체 소금물의 양은 다시 100이죠. 그러니까 50g을 덜어내고 다시 50g을 넣기 때문에 그대로 100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양으로 나눠주고요. 네, 100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100을 곱했을 때가 농도가 됩니다. 그죠? 요게 1회 이걸 시행했을 때의 농도니까 요게 A1이에요. 요게 A1이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요 위에가 맨 처음에 농도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A1이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요 자리가 A1이 되고 그 결과가 A2가 됩니다. 농도니까. A2는 이거 100은 어차피 지워지네요. 그죠? 여기가 50 곱하기 100분의 A1이 되고 더하기 50 곱하기 100분의 6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냈다면 이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도 마찬가지겠죠. an 플러스 1번째 항은 50g이 남아있었을 텐데 그때 소금의 농도는 an이었을 거고요. 여기에 다시 6%짜리 소금물 50g이 추가됐을 테니까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네. 자, 요걸 정리해주면 an 플러스 1은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의 a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더하기 3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요와 같은 식이 나오고요. 뒤에서 배울 점화식 3번입니다. 응용 점화식 3번의 형태네요. 그죠? 자, 여기 앞에서 이런 예제들을 다루면서 뒤에서 배울 응용 점화식들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15-7은 바둑돌을 나열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응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문제니까 방법을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합해서 n개가 있는데 이 바둑돌 n개를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합시다.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계식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몇 개의 예를 선생님이 더 들어볼게요. 자, 그걸 같이 한번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n 플러스 2번째, 즉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나열하는데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n 플러스 2개는 기본적으로 맨 앞에가 검은 돌일 수도 있고요. 맨 앞에가 흰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흰색이라고 하고 요걸 검은색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맨 앞에가 흰색인 경우는 그 다음에 흰색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검은 돌이어야 합니다. 근데 요거는 검은 돌인데 그 다음은 흰색이어도 되고 검은색이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2개의, 그러니까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나열하는데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되거나 이 다음은 우리가 모르니까 또는 이 다음은 모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는 중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또는이 되니까 또는은 우리가 경우수에선 덧셈이 돼요. 그래서 위의 경우거나 아래 경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원래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의 경우에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두 개가 나갔으니까 여기는 n개의 바둑돌이 있겠죠. 근데 이 n개의 바둑돌도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바로 a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개만 지금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바둑돌끼리, 흰 바둑돌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방법은 a의 n 플러스 1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그러면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조깅 코스를 만드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방법이 있고요. 이쪽으로 한 바퀴 도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건 한 바퀴 다 도는데 1km고요. 요건 한 바퀴 다 도는데 2km가 된대요. 자, 그때 nkm를 달리는 이 조깅 코스의 방법이 우리가 a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1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a2는 1로 한 바퀴를 돌아도 되고 1로 두 바퀴를 돌아도 되죠. 그 다음에 a3는 1로 한 바퀴를 돌고 1로 두 바퀴, 이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도 되고요. 또는 반대로 이쪽을 한 바퀴 돌고 이쪽을 한 바퀴 돌아도 돼요. 아니면 이쪽을 세 바퀴 돌아도 됩니다. 그죠? a3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an 플러스 2, 즉 n 플러스 2km짜리를 짜려고 해요. 그러면 맨 마지막 바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맨 마지막 라스트 바퀴가 1km였느냐 2km였느냐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바퀴가 1km라고 한다면 그 앞에 얼마를 뛰었을까? n 플러스 1km를 뛰었겠죠. 그 경우의 수가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2km를 뛰었다면 그 앞에 뛴 건 nkm가 될 거예요. 그죠? 그때 그 nkm를 뛰는 경우의 수가 an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덧셈이 돼요. 자,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 n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칸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칸을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런 것도 같은 형태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맨 마지막은 한 칸을 오르거나 아니면 두 칸을 오르면서 끝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칸을 오르면서 끝났다는 건 이 앞에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an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칸의 계단을 뛰어 올라오면서 계단을 다 올라왔다면 이 앞에는 an개의 계단을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오는 경우의 수는 n개의 계단을 올라오는 경우의 수와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올라오는 경우의 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요거와 요거의 덧셈으로 요와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선생님이 총 한 3개 정도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요 3개가 다 자주 나오는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응용점화식을 정리해 볼 거예요.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기본점화식은 앞에서 했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라든지 또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더니 뭐 r이 나온다든지 또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an 플러스 2의 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점화식들이다. 그래서 이걸 기본점화식이라고 하고요. 자, 응용점화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총 4개를 다룰 거예요. 4개가 다 잘 나옵니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2가지 방법으로 보여줄 건데요. 자, 먼저 n에다가 2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f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어 보면 a3는 a2 더하기 f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여기를 an이 되게 하면 오른쪽은 an-1 더하기 fn-1이 돼요. 자, 요 둘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더해보면 왼쪽은 an에서 an-1로 해서 하나씩 빼면서 a2까지 더해져 있고요. 오른쪽은 an-1부터 시작해서 a1까지 더해져 있고요. 다시 f1부터 시작해서 fn-1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좌변과 우변에서 an-1부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워지면 a2까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an은 a1 더하기 f1부터 fn-1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fk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거 아까 잠깐 설명을 했던 건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개차수열입니다. 그죠? 요게 개차수열이고요. 바로 요 놈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양변을 쭉 더해가지고 모두 더하거나 또는 곱해갖고 하는 방법을 축차대입법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지만 가끔 등장하면 이게 어떤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축차대입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써보면 A2는 A1의 F1, 그 다음에 A3는 A2의 F2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가 AN이 되면 AN-1의 FN-1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좌변과 우변을 곱해서 정리해보면 이쪽은 AN이 남고요. 다 지워지고 여기는 A1이 남고 F1부터 시작해서 쭉 곱해서 F의 N-1까지의 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덧셈이 이쪽에서는 곱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것도 대학에서는 뭐 기호로 시그마가 아니고 모두 곱하는 거에는 프로덕트라는 기호를 쓰기는 해요. K가 1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요 3번 점화식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어떤 점화식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등비 수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요 Q가 0일 때가 등비예요. 그죠?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입니다. 근데 Q가 살아있으면 이제 그냥 등비는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비 수열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1이 있고 2가 있고 20 곱해 나가 봅시다. 그럼 4가 있고 8이 있고 16이 있고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이거 누가 봐도 등비죠. 자, 그런데 요 수열에다가 여러분이 1씩 더해보세요. 그러면 요거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9가 있고 17이 있어요. 그럼 이 수열은 이게 공비가 없습니다. 그죠? 공비가 없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에다가 뭐가 하나 더 추가되거나 또는 빼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수열을
우리가 응용점화식에서는 요와 같이 정의를 해요. 자, 요런 거고요. 자, 이제 일반항을 찾아봅시다. 일반항은 우리가 한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 수열에다가 이 수열에서 어떤 값을 빼거나 또는 더했을 때 그게 등비가 된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요러한 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p의 an 마이너스 알파다. 자, an에서 뭐를 한가를 뺐더니 그게 등비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꼭 마이너스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플러스로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로 잡아도 돼요. 그렇지만 일관성을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자, 이 식을 풀어볼까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p의 an이 있고요. 요게 마이너스 p 알파,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쪽 식을 정리하면 요게 알파로 정리했을 때 1 마이너스 p예요. 그죠? 만약에 요 값이 이제 q가 된다면, 요게 q가 된다면, 그죠? 즉, 알파가 1 마이너스 p분의 q를 만족한다면, 그러면, 요와 같은 수열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등비가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예제 하나 갖고 오자. 몇 번이었더라? 여기 없었나? 여기 있었네요. 그죠? 자, 요 놈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이쪽에 지워야 되니까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an 플러스 1이 자 2분의 1의 an 더하기 3이다. 자, 여기서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p가 2분의 1이고 q가 3이라는 걸 알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한 알파를 구해봅니다. 알파를 구하는 식은 이거예요. 1-p분의 q라고 하는 이 식입니다. 자,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1-p분의 q예요. 자, 그럼 요게 2분의 1분의 3이기 때문에 얼마죠? 요 값이 6이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 2분의 1에 an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펼쳐서 보세요. 2분의 1 an이 있고요.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오면서 플러스 6이 되면서 3이 되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걸 하나의 수열로 보시면 이 수열은 등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바로 적어봅니다. an 마이너스 6이 일반항이에요. 그죠? 모든 항에서 6을 뺀 걸 새로운 수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항은 뭐냐면 a1-6이에요. 거기에다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일반항이 나왔죠. 자, 정리하면 an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6 플러스 그 다음에 a1-6에 2분의 1에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렵죠? 자, 이 경우에 일반항은 이렇게 됩니다. an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에 p의 n-1제곱이다가 이게 3번 점화식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조금 기억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좀 연습하시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4번 점화식으로 가볼까요?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4번 점화식은요, 요거는 좀 특이한 형태인데요. 요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p분의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으로 바꿀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바꿔지나? 한번 보시면 양변에 p를 곱합니다. 그러면 요 p가 없어지고요. 여기 p가 생기죠. 자, 여기 p가 생겼을 때 그게 요거랑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r이 남습니다. 그죠? p는 지워지고 r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죠? 네, 요건 놔두고요. 요렇게 곱해진 요 마이너스 ran이 좌변으로 넘어오면 요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pan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 RAM 플러스 1이 있는데 넘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 Q거든요. 그래서 요게 Q가 되면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은 요 위의 식은 아래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를 알아낸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히 수학적 지식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죠. 그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1, A2, A3, A4, A5가 이렇게 있을 때 요것들 사이에 차가 또 다른 수열을 이루면 이게 무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B1, B2, B3, B4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사실 B1이라는 게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이거를 A2-A1이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A3-A2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 자리는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A4-A3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A5, A4니까 요거는 A5-A4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요게 B1, B2, B3, B4죠. 근데 여러분들이 B4가 예를 들어서 B3에다가 2분의 1을 했더니 나오더라 라고 하면 이거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앞항에다가 이 P분의 R을 곱했더니 다음 항이 나오더라 라는 말은 요 밑에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이란 얘기고요. 요 아랫게 등비수열이고 그때의 공비가 P분의 R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첫째 항은 당연히 A2-A1이 될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다가 P분의 R을 곱하면 요게 나오고 여기다가 P분의 R을 곱하면 요게 나오고 여기다가 P분의 R을 곱하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요게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좀 어렵죠? 그래서 요 4번 점화식까지만 하면 일단 점화식은 다 정리가 되니까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적어볼까요? 자, BN 이렇게 쓸까요? 요걸 B1, 요걸 B2, 요걸 B3, 요걸 B4라고 하면 자, B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 A2-A1, 즉 B1이고요. 공비가 P분의 R인 등비수열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개차수열이기 때문에요. 일반항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갈 때 A2-A1의 P분의 R의 K-1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이 4번 점화식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자, 외우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그나마 좀 외워집니다. 이건 개차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요 1번 점화식은 개차수열이고요. 완전한. 요거는 변형된 개차다. 그죠? 개차는 아닌데 이게 이제 개차의 더하기가 곱하기로 바뀐 형태. 변형된 개차다. 그 다음에 요 3번은 변형된 등비입니다. 변형된 등비수열이고요. 요 4번은 개차인데 그 개차수열이 등비인 등비개차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그나마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브리바디 건투를 밀고요. 일반항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일반항이 아까 뭐였죠? AN은 이게 등비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에 P의 N-1제곱입니다. 3번 점화식의 일반항 공식이고요. 4번 점화식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1번 점화식의 일반항 공식이고요. 요게 2번 점화식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자, 외워두시면 편한데 외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법이라고 얘기했죠. 간접증명법. 자, 간접증명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미노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앞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자, 한번 직접 보면서 해봅시다.
자,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되어 있고요. n이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1이죠. 먼저 n이 1일 때부터 증명을 합니다. n이 1이면 좌변은 1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n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여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3이 됩니다.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n이 k일 때를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1의 제곱하고 2의 제곱으로 쭉 해서 k제곱까지를 더한 것이 6분의 1에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k번째가 넘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뭘 증명해야 되느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자, 요걸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걸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걸 써버리면 사실은 뭐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살짝 써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건 k 플러스 1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k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가면 이게 뭐하고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느냐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k 플러스 2고요. 요 k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2k가 되고 플러스 3이죠. 자, 요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걸 증명하면 됩니다. 자, 요걸 컨닝 페이퍼처럼 머릿속에나 여기 구석탱이에다 살짝 써놓고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요걸 증명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자. 자, 이걸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좌변이 지금 k제곱을 넘어서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이 좌변이 이쪽 좌변처럼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왼쪽은 일단 됐어요. 왼쪽은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의 모습이 6분의 1에 k에 k 플러스 1이 있고 2k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k 플러스 1이 공통인 게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식에서 k 플러스 1을 한번 묶어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6분의 1에 k에 2k 플러스 1이 있고요. 이쪽에 k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게 여기가 6분의 1이 있으니까 자, 여기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기도 6을 넣어줄까요? 6분의 1을 앞으로 묶어낼까요? 자, 6분의 1을 묶어냅시다. 묶어내고 여기 k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럼 여기는 2k 제곱에 플러스 k가 되겠고요. 여기는 6k에 플러스 6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요 식이 2k 제곱 플러스 7k에 더하기 6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될까요? 1, 2에 2,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k 플러스 2와 2k 플러스 3이 보이죠. 아,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보통 빈칸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요거예요. 양변에 무엇을 더하느냐? 자, 요 자리를 찾으라는데 컨닝 페이퍼를 이렇게 써놓으면 무엇이 더해지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요 놈이에요. 요 놈이 항상 빈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빈칸의 기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부등식인데요. 요거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이 2이기 때문에 n이 2일 때부터 먼저 해봅니다. 그러면 왼쪽은 1 플러스 h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것은 1 플러스 2h보다는 크다. 당연하죠. h제곱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k일 때 여기가 1 플러스 h의 k제곱이 1 플러스 kh보다는 크다는 걸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 살짝 써보자 그랬죠. 자, 목적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써봅니다.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이 뭐보다 크다? 1 플러스에 k 플러스 1 h보다는 크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자, 요게 증명의 목적입니다. 뭘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걸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시작해 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여기가 k인데 여기가 k 플러스 1인 걸로 봐서 양변에 무엇을 곱해야 되느냐? 1 플러스 h를 곱하죠. 곱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h의 k제곱인데 1 플러스 h를 곱해줬기 때문에 왼쪽은 이제 1 플러스 h의 k제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에 1 플러스 h가 곱해지니까 1 플러스 kh에다가 1 플러스 h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자, 요걸 정리하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kh 제곱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무슨 색으로? 자, 요 색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현재 A가 B다라고 가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가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C가 D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알파를 하나 곱했더니 여기다가 곱하기 알파를 했더니 그 값이 C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알파가 돼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B알파하고 D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 A알파, 요게 C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증명이 됐는데 요게 D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D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요게 D보다 크다는 걸 증명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식이 요거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왼쪽의 것은 요거보다 크다는 걸 증명한 꼴이 되니까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게 뭐보다 크다? 1 플러스의 k 플러스 1의 h보다는 크다. 그러므로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KH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립을 해서 증명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서 굳이 해설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말뜻만 좀 이해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을 붙일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원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수로그,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수열, 등차, 등비, 조화, 개차,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시그마 푸는 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 분수열, 몇 급수, 그죠?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수학적 귀납법까지 여기까지가 수원의 전체 내용인데 이게 사실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수원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문제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은 예전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들은 교육과정 이전 거예요. 지금 교육과정 이전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전 교육과정 때 것들이 그대로 다시 다 교육과정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과 실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주 나오는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 부분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느라 애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원에 대한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수2 강의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요게 맞춰지는 대로 다시 실력 정석 쪽도 손을 좀 대보려고 합니다. 자, 건투를 밀겠습니다.